수십 년 동안 군사 세계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자금이 넉넉한 군대는 예산이 적은 군대보다 항상 우위에 있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가진 국가는 제한된 국방 예산 국가보다 강하며 가장 비싼 자산이 저렴하고 단순한 대안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2022년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그 모든 규칙을 다시 써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적은 병력, 더 적은 자원, 그리고 상대방보다 훨씬 적은 자금으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든 역경을 극복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더 뛰어난 전략과 기동으로 빠르게 끝날 수도 있었던 전쟁을 4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전쟁으로 바꿔놓았고, 크렘린이 상상했던 방식으로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이우 측 전력은 단 $500짜리 장비로 수백만 달러짜리 항공기를 격추시키며 군사적 비용 효율성에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기계 전체가 기반을 두고 있는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군대를 구축한 나라 중 하나로 놀라운 명성을 쌓아왔으며 비교적 저렴한 장비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러시아의 값비싼 자산을 교란하고 손상시키고 파괴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값싼 드론을 이용해 적의 한선, 항공기, 장갑차, 그리고 기반 시설을 반복적으로 폭격해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또다시 이 일을 해냈으며 러시아 지휘관들이 또 한 번 상처를 추스르며 곱씹을 수밖에 없는 극도로 굴욕적인 손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7월 15일 아침 러시아 벨고로드주의 비아조브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군 무인 시스템 부대 사령관 로버트 브로브디, 즉 그의 콜사인 마자루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 확인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제427 독립무인체계여단 코드명 로로그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마자르는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 드론 작전의 얼굴이 되었으며 수많은 무인기 공격의 세부 사항을 가장 먼저 공유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공격 발생 몇 시간 후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짧은 영상에는 러시아 헬기가 들판 위를 비행하며 우크라이나 드론이 뒤에서 접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드론은 몇 초 동안 헬리콥터와 나란히 비행하다가 위로 상승해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와 직접 충돌하며 위에서 공격합니다. 이 헬리콥터는 평범한 헬리콥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량급, 전천후, 주야간, 대전차, 군용 공격 헬리콥터인 밀 MI-28이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1980년대 초에 처음 생산되었지만 군사계약 경쟁과 소련의 경제 붕괴 등 여러 요인과 지연으로 인해 2009년에야 공식적으로 군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밀 MI-28을 오랜 개발 기간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강력한 군사 장비입니다. 길이는 55피트, 즉 17m가 넘고 높이는 12.5피트, 즉 3.8m이며 날개 길이는 16피트, 즉 4.88m에 달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1,500kg, 즉 25,000파운드가 조금 넘으며 내부 연료 탱크에는 최대 1,720리터, 즉 450미국 갤런의 연료를 실을 수 있고 드롭 탱크에는 추가로 571리터, 즉 151갤런을 실을 수 있습니다. 2194마력의 크리모브 베이케이 2500 터보샤프트 엔진 2개로 구동되며 순항 속도는 270km, 즉 170마일에 달하고 필요할 경우 최대 속도는 약 320km, 즉 200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최대 435km, 즉 270마일의 항속거리와 2시간의 채공 시간을 자랑하는 MIL MI-28은 공격 임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그 길을 가로막는 어떤 목표물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30mm 자동 10푼옵 EA-42 기관포가 장착된 턱 및 MPPU-28 포탑을 자랑하며 분당 200발에서 80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지상 차량에 대해서는 유효 사거리가 1500m, 즉 4900피트이고 공중 표적에 대해서는 2500m, 즉 8200피트입니다. 이 기관포는 철갑탄, 분리식 철갑탄, 고폭 소위탄 등 다양한 종류의 탄환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MI-28은 최대 16발의 초음속 어태커 ATACMS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고폭 대전차 탄두, 열압력 탄, 팽창봉 탄두 등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 덕분에 미-28은 폭발 반응 장갑을 장착한 주력 전차부터 보병, 건물, 벙커, 그리고 다른 헬리콥터까지 다양한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Mi-28은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항공폭탄 등 다양한 추가 무장도 장착할 수 있어 러시아 공군이 보유한 가장 유연한 전력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내내 이 헬리콥터를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2023년 초 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Mi-28 공격 헬리콥터가 최전방에 배치되어 우크라이나에 빠르게 늘어나는 장갑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했다는 여러 보고가 있었습니다. Ka-52와 같은 다른 기종들과 함께 작전을 펼치면서 Mi-28은 우크라이나의 주력 전차, 보병 전투 차량, 그리고 감화된 거점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특정 헬리콥터를 드론 사냥꾼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으며 일부 부대가 우크라이나의 정찰 및 자폭 드론을 추격하고 격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나 그 성공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Mi-28은 오늘날 최고의 공격 헬리콥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각각은 러시아군에게 소중한 자산을 의미하며 드론이나 미사일만큼 자주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항공기들 중 한 대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때마다 큰 이슈가 됩니다. 오픈소스 정보그룹 오릭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지금까지 전쟁 기간 동안 최소 20차례에 걸쳐 그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Mi-28 헬리콥터 20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거나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자산이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지만 그 파괴를 확인할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증거가 영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드론이 목표물에 접근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블레이드에서 불과 몇 밀리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다가간 후 화면이 검게 변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우크라이나가 실제 사용한 드론 종류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와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업체 스카이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드론은 다름 아닌 스카이폴의 슈라이크 10 FPV 기종 중 하나였습니다. 슈라이크 10은 10인치 프레임을 갖추고 최대 3kg, 즉 6.6파운드의 탑재 중량을 실을 수 있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고 매우 저렴한 전술 타격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슈라이크 계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인 드론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 드론들은 최대 30km, 즉 18.6마일의 비행거리와 시속 120km의 최고 속도를 자랑합니다. 시속 75마일, 약 800m, 2600피트의 최대 고도, 그리고 최대 15분의 총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슈라이크 10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가격입니다. 이 드론들은 대당 약 $500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제조업체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약 $400로 더 저렴하게 제작될 수도 있습니다. 슈라이크의 저렴한 생산 비용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도 이러한 드론을 수천 대씩 쉽게 제작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이 드론들은 저렴하지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가치 있는 목표물도 완벽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i-28은 대당 약 1,500만에서 1,9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500짜리 드론, 이 1,900만 달러짜리 헬리콥터를 상대로 승리한 것입니다.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이보다 더 나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똑같은 상황이 2025년 9월에도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FPV 드론으로 러시아 헬리콥터를 성공적으로 타격, 파괴했다는 보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무인 시스템 부대 사령관 마자르가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 이 소식을 온라인에 알렸습니다. Mi-8 헬리콥터는 무인 시스템 부대 59여 단의 조종사들이 FPV 드론으로 파괴했습니다. 마자르도 공격 영상을 공유했는데 30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는 드론이 항공기와 충돌하는 장면이 분명하게 보이고 즉각적인 폭발이 일어나 헬리콥터가 불길에 휩싸여 짙은 연기 속에 추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실제로 Mi-28이 아니라 Mi-8 수송 헬리콥터였지만 여전히 $1,000만 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나중에 슈라이크 10으로 확인된 $500짜리 FPV 드론을 이용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게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밀리터리 쇼는 단순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앞서가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대의 드론과 한 대의 헬리콥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이것은 이 분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며 양측의 전략과 교리에 존재하는 깊은 분열을 나타냅니다.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러시아 군대는 돈을 많이 쓰는 데 집착해 왔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21세기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에 막대한 돈을 쓰는데 꾸준히 집중해 왔습니다. 군사박람회와 붉은 광장 퍼레이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는 거대한 주력 전차부터 이전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는 대형 미사일까지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 최신 프로젝트들을 반복해서 선보여 왔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수세대에 걸쳐 힘을 과시해온 주요 방식입니다. 러시아는 자신에게 맞설 수 있는 이들을 위협하기 위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거대한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이 전략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조차도 크렘린을 자극해 거대한 러시아 전쟁기계의 분노를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명령했을 때 전 세계는 당연히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휩쓸며 키이우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저항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전차나 최상급 미사일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서방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증가하는 군사 예산을 따라갈 수 없어 더 저렴한 방식으로 방어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를 극히 적은 예산으로 무력화하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수만 달러짜리 방공 체계로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막아야 했습니다. 막대한 요격 미사일 비축분 없이 거대한 드론 군단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지뢰와 대전차 로켓으로 대규모 기계와 돌격 부대를 섬멸해야 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게 이 도전은 너무 벅찼을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첫 번째 장애물에서 넘어졌을 것이고 러시아의 거침없는 진격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불가능을 믿는 용기를 냈고 투지와 결단력, 그리고 끝없는 노력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Mi-28 헬리콥터에 대한 공격은 수백 건 중 하나의 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우크라이나 드론이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는 러시아 자산을 파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500달러짜리 무인기가 9천만 달러짜리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000달러짜리 드론이 100만 달러짜리 레이더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혹은 25,000달러짜리 바비아가 폭격 드론이 적군 병사 12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혹은 수십 대의 드론으로 이루어진 군집이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폭파시켜 크렘린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히기도 합니다. 수치는 다르지만 거의 항상 우크라이나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마자르가 다시 한번 텔레그램에 올라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아조프해를 항해하던 러시아 선박 최소 20척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금융제재를 피하고 전 세계에 석유와 기타 자원을 수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러시아 그림자 선단의 일부로 17척의 유조선, 2척의 LNG 운반선, 그리고 1척의 예인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자르 역시 FPV 드론이 목표물을 추적하는 장면이 담긴 여러 영상을 모아 선박들이 타격당하는 영상 증거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어떤 드론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는 매우 다양한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공격에 어떤 장비가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드론들은 제작 비용이 수천 달러에 불과하거나 경우에 따라 그보다도 저렴하며 이 드론들은 훨씬 더 비싼 목표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계속될수록 우크라이나가 단순하고 저렴한 장비를 사용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는 점점 더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크렘린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으며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이 전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와 정면으로 맞서 최대한 많은 전차와 병력을 제거하려고 해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크렘린은 항상 더 많은 인력과 자산을 예비로 보유하고 있어 제거된 전차와 병력을 곧바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전쟁의 승패는 재정의 영역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러시아에게 최대한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 수 있다면 결국 크렘린은 군대를 철수하고 평화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값비싼 미사일이나 장갑차가 아니라 드론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앞으로 1년간 드론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최근 키이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국가수리배날 기념행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방위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생산을 확대했는지 자신조차도 놀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국가의 연 100만 대의 드론 생산 계획을 처음 공개적으로 발표했을 때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많은 회의적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간 10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0만 대, 그리고 앞으로는 2000만 대가 될 것입니다. 그 수치는 국방부 차관인 슬라브 바닉 씨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최근 나토 의회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이 이미 연간 20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충분한 자금과 서방 동맹국들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닉 씨는 방위 산업이 장거리 타격과 방공 작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수천 발의 미사일도 생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으며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2025년 9월 Mi-8 헬리콥터와 며칠 전 Mi-28을 격추시킨 바로 그 스카이폴 타격 드론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9천만 유로, 즉 1억 3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 패키지는 이러한 FPV 전투 드론 5만 대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러시아 표적에 지옥을 퍼붓기 위해 준비되어 대기 중인 진정한 무인기 군단입니다. 각각이 헬리콥터, 장갑차, 포병 시스템, 요새, 그리고 적 병력과 같은 표적을 제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타격의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3월 스카이폴은 슈라이크 18버가 미 육군의 드론 우위 경쟁에서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대회에서 슈라이크 18버는 100점 만점에 99.3점이라는 거의 완벽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미국 조지아주의 포트 베닝에서 진행되었으며 미 육군 대표들이 모의 전투 상황에서 각 시스템의 품질과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즉, 슈라이크가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존재하는 최고의 다목적 군사용 드론 중 하나로 미군의 공식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빠르게 세계 최고의 드론 군대로 성장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군대에는 니오치 장거리 타격 드론, 와일드 호넷 스틱 요격기, 바바이아가 폭격기, 파이어포인트 FP1과 같은 뛰어난 혁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자라 V5와 V7 같은 해군 표적 타격용 무인 수상 드론까지 있습니다. 이들은 크기, 속도, 설계, 성능 면에서 매우 다양하지만 모두 놀라운 비용 대비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이 드론들의 저렴한 가격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쉽게 제작할 수 있고 성공적인 타격 하나하나가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크라이나는 공중과 해상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무인 전력으로 크렘린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키이우에 점점 더 강력해지는 지상 로봇 군대가 최전선 살상지대에서 어떻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드론을 이용해 아조프 해와 그 너머에서 러시아 함정을 하나씩 격침시키며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결국 해방시키기 위한 작전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셔서 놓치고 싶지 않은 더 많은 군사 뉴스와 분석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